안녕하세요. 지혜를 찾아 떠나는 이 긴 여정의 종착역, 파트 5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세계 인구의 고작 0.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노벨상의 20% 이상을 휩쓸며 세계 경제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경이로운 성취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탈무드의 지혜가 실제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거대한 성공으로 변모했는지 8명의 거인을 통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내 안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강력한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제가 더 좋은 지혜를 발굴해 여러분께 전달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지혜의 여정의 끝까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류의 지도를 새로 그린 거인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추앙받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천재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3살이 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질문에 즉각 답하지 못해 지지나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교사는 그에게 너는 무엇을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가혹한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 끝없는 호기심과 질문하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선물한 나침반 하나가 소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바늘을 북쪽으로 잡아끄는 것을 보며 아인슈타인은 세상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법칙에 매료되었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을 그는 결코 당연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인 하브루타처럼 그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날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이 엉뚱하고도 거대한 질문이 훗날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과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 갇혀 복잡한 계산식만 들여다보는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우주의 조화로움을 느꼈고 자전거를 타면서도 물리 법칙을 상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통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훈련을 하듯 아인슈타인 역시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상식이라는 것은 18살까지 습득한 편견의 집합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진실에 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고독한 연구 끝에 얻은 산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인류의 운명을 걱정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지식인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써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당신을 낙제생이라 비난할지라도 당신 안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상을 밝히는 단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여 전 세계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는 원대한 꿈을 이룬 빌 게이츠. 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축적과
그 부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비록 유대인 혈통은 아니지만 그가 삶을 대하는 자세는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배움에 대한 열망과 체닥하라는 자선의 가치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생각 주간입니다. 그는 1년에 2차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일주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는 일은 오직 독서와 생각뿐입니다. 수많은 책과 논문을 읽으며 세상의 흐름을 읽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합니다. 이는 평생 동안 탈무드와 토라를 읽으며 지혜를 연마하는 유대인들의 공부 전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는 지식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부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부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재단을 설립하여 말라리아 퇴치, 소아마비 박멸, 깨끗한 물 공급 등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의 대물림을 거부하며 자녀들에게도 최소한의 유산만을 남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의 교육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빌 게이츠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었는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그의 삶은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지혜의 표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대라는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갑부 대열에 합류하며 전 세계를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로 묶어버린 혁신가입니다. 그는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며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탈무드식 토론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창업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유대인 특유의 후츠파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관철시키는 무례할 정도의 용기를 뜻합니다. 저커버그가 주목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하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근원적인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이 그에게 연결의 힘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장애물을 돌파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첫 딸이 태어난 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더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려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저커버그는
우리에게 혁신이란 대단한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남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세상을 더 넓게 연결하려는 선한 의지가 그를 평범한 프로그래머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로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후츠파 정신으로 세상의 벽을 두드려 보십시오. 진정으로 원하고 당당하게 도전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지배하는 거대 금융제국 골드만삭스, 그 화려한 명성의 시작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의 정직한 땀방울이었습니다. 마르쿠스 골드만은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말 한마디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말 한 마리에 짐을 싣고 돌아다니는 보따리 장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장사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최고의 자산, 바로 신용의 힘을 믿었습니다. 골드만은 매일 아침 뉴욕의 상점들을 방문하여 상인들이 가진 어음을 사들였습니다. 그가 어음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상인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졌고 한 번 믿은 사람과는 끝까지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는 모자에 상인들의 어음을 넣고 다니며 금융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설명했고 정직한 사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원칙을 금융 시스템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유대인의 상술에서 신용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 신용이 쌓여 오늘날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기틀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 특유의 가족 결속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사위인 사무엘 사크스를 파트너로 맞아들여 골드만삭스라는 이름을 완성했고 가족 간의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수많은 경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결코 정직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그는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마르쿠스 골드만의 삶은 우리에게 위대한 성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정직과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보따리 장수에서 금융계의 거물이 되기까지 그를 지탱한 것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유대인의 자부심과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기보다 평생을 갈 수 있는 든든한 신용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금융계의 전설이자 철학자들의 투자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그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으로 어린 시절 나치의 참혹한 박해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직접 체험하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소로스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안정적이지 않으며 언제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생존 본능은 훗날 그가 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누구보다 빨리 포착하는 동물적인 직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소로스의 투자 철학은 재기성 이론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된 현실이 다시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시장의 거품과 붕괴를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그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투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반대편에 서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예측하여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를 단순히 돈 많은 투자가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를 전 세계에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는 독재 국가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교육과 인권을 위해 수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억압과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대인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는 투자는 나를 위해 하고 기부는 세상을 위해 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자이며 그 기회를 통해 얻은 부를 세상의 자유를 위해 쓸 줄 아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주관이 그를 투자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여러분만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생의 투자 기회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전 세계 언론계의 가장 영예로운 이름으로 듣게 되는 퓰리처 상. 이 상의 주인공인 조지프 퓰리처는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영어도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군대에 자원 입대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유대인 특유의 끈기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사 보조로 일을 시작하며 밤낮으로 영어를 익혔고 마침내 자신의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계의 거물로 성장했습니다. 퓰리처는 신문이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종이 뭉치가 아니라 사회의 부정을 고발하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권력층의 비리를 폭로하고 부패한 기업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정직과 정의라는 유대인의 도덕적 가치가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선정적인 보도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어 기부금을 모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자금 부족으로 세워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퓰리처는 신문을 통해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벌여 수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언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사후에 남긴 유산으로 만들어진 퓰리처 상은 오늘날까지도 언론인들에게 가장 숭고한 영예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프 퓰리처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은 어떤 칼보다 강하며 정직한 펜 끝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가리지 마십시오. 정직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직한 진실의 수호자가 되어 보십시오. 2008년 전 세계 경제가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던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세계 경제의 소방수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벤 버냉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그는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며 절제와 공부의 가치를 뼈에 새겼습니다. 그는 학자 시절 대공황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으며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철저히 연구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답을 찾아내는 유대인식 공부법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버냉키는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소극적인 대처가 인류를 얼마나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지 말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유대인의 지혜가 세계 경제를 파멸의 벼랑 끝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 자신의 정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버냉키는 우리에게 진정한 공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자신이 겪은 고난과 결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의 지혜를 전달하는 유대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벤 버냉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과거의 지혜를 빌려 현재를 분석하고 용기 있게 행동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책 속에 답이 있고 역사 속에 길이 있습니다. 버냉키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러분이 쌓아온 지혜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진정한 거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심어준 스티븐 스필버그. 그는 이야기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유대인 예술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원망으로 되돌려주는 대신 카메라 렌즈 속에 자신의 상상력을 담아내며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했습니다. 결핍과 아픔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승화시킨 유대인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스필버그의 작품 세계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유대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 그는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찍으며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격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는 하가다 정신을 예술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영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역사재단에 기부하여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거장의 반열에 오른 지금도 10살 소년 같은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의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란 내 재능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 현장에서도 유대인 특유의 토론 문화를 장려하며 모든 스태프의 창의성을 끌어내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상처가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의 상상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연출해 보십시오. 진심을 다해 전하는 이야기는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에서 예술까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세상을 뒤흔든 8명의 거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들이 가진 상위 1% 유전자의 실체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특별한 혈액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질문하는 습관, 멈추지 않는 배움, 정직과 신용의 가치,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지혜는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만난 거인들은 모두 그 실천의 증거들입니다. 그들은 시련 앞에서 울지 않았고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으며 항상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천년의 지혜를 찾아 떠났던 이 거대한 여정의 마지막 장을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진 지혜의 씨앗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거인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에 화려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